600억 원. 이 돈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광주에서 출발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 폴란드로 갔어요. 여러분, 일자리랑 같이요, 자본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국경이 있죠. 기업은 떠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못 따라가요.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째, 왜 금호타이어가 한국을 버렸는지. 둘째, 여러분 일자리는 과연 안전한지. 셋째, 다음 타깃은 누구인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알게 돼요. 자,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2025년 5월 17일 오전 7시, 광주 광산구 소촌동이에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어요. 금호타이어 제2공장이었어요. 타이어 가열 설비에서 불꽃 하나가 튀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공장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죠. 불길이 100m까지 치솟았어요. 아파트 30층 높이에요. 이 200명의 주민들이 검은 연기를 마셨어요. 불 끄는데 걸린 시간이요, 무려 19시간 30분이에요. 공장의 60%가 전소됐고요. 피해액만 300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불이 난 그 설비 있죠? 지난 5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불이 났던 곳이었어요. 17번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17번이요. 경고등이 17번이나 켜졌는데 아무도 조치를 안 했어요. 대피 방송도 제대로 안 나왔대요.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명백한 인재였죠. 결국 공장 관계자 사명이 입건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안타까운 사고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 폐허 위에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공장이 불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사가 손잡고 일단 복구부터 해야죠. 근데 금호타이어는요, 정반대로 갔어요. 화재 직후에 이 500명의 노동자가 일손을 놓았어요. 일부는 다른 공장으로 파견 갔는데 700명은 집에서 대기해야 했죠. 휴업수당 70%만 받으면서요.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 충분히 이해해요. 불안했겠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장이 아직 잿더미인데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거예요. 요구 조건이 뭐였을까요? 지난해 실적 좋았으니까 성과급 더 달라. 성과 배분 기준도 높여라. 공장은 불타고 있는데 보너스 달라고 싸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법정 싸움이었어요.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 소송을 걸었는데요. 통상임금에 넣어달라는 항목들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져요. 기본수당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여기에 체력 단련비, 하계 휴가비, 김장 보너스, 심지어 각종 선물비까지 전부 다 통상임금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 모든 걸 기본급으로 인정받으면 야근 수당이랑 퇴직금 계산할 때 판돈이 확 커져요. 노조가 이기면요, 1인당 월급이 100만 원 이상 올라요. 반면에 회사는요, 매년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돼요. 국민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차가운 걸 넘어서 분노에 가까웠어요. 댓글창이 이런 반응들로 도배됐어요. 공장은 불타서 망하게 생겼는데 체력 단련비까지 월급에 넣어달라고? 노조가 월급 더 받겠다고 투쟁하는 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근데 경영권까지 침해하는 건 선 넘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댓글에 좋아요가 폭발했어요. 노조한테 파업할 자유를 준다면 기업한테도 해고할 자유를 줘야 공평한 거 아니냐? 한쪽은 손발 묶여 있는데 한쪽은 칼 들고 설치는 격 아니냐? 이런 여론 속에서도 노조는 강경했어요. 광주 공장 100% 원상 복구해라. 한평 신공장 생산 규모도 우리가 요구하는 600만 본으로 맞춰라. 결국 회사가 백기를 들었어요. 경력금 600만 원에 기본급 3% 인상. 노조는 승리했다고 외쳤어요. 샴페인을 터뜨렸죠. 근데요, 바로 그 순간 경영진 책상 위에는요, 이미 폴란드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어요. 2025년 12월이었어요. 금호타이어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폴란드 오폴레 지역에 6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연간 600만 본 규모의 최첨단 공장을 짓겠다. 이 숫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노조랑 그렇게 싸워서 겨우 합의한 한평 신공장 있죠? 그 규모가 560만 본이에요. 근데 폴란드 공장은요, 600만 본이에요. 해외 공장이 국내 신공장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건 사실상 주력 생산 기지를 한국에서 유럽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럼 왜 하필 폴란드였을까요? 단순히 땅이 넓어서?
아니에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 폴란드 정부의 미친 지원이에요. 폴란드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기만 하세요. 공장 지을 땅 공짜로 드릴게요. 법인세요. 10년간 거의 안 받을게요. 현금 보조금도 넉넉히 챙겨 드릴게요. 한국에서 공장 지으려면요. 땅값으로만 수천억이 깨져요. 인허가 받는 데만 몇 년 걸리죠. 근데 폴란드는 레드카펫을 깔아준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둘째, 기가 막힌 시장 접근성이에요. 금호타이어 매출의 26% 이상이 유럽에서 나와요. 벤츠, BMW, 아우디 프리미엄 고객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로 보내면은요, 한 달이 걸려요. 물류비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폴란드에서 만들면요, 트럭에 싣고 아우토반 달리면 하루 만에 도착해요. 메이드 인 유럽이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더 팔기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바로 예측 가능한 생산 환경이에요. 폴란드 인건비가 서유럽보다 저렴하죠. 근데 핵심은 돈이 아니에요. 바로 안정성이에요. 폴란드에도 노조는 있어요. 근데 한국처럼 매년 파업하겠다, 공장 멈추겠다, 머리띠 두르고 협박하지는 않아요. 경영진 입장에서요, 내일 공장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안정성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수천억 원 이상이에요. 결국 금호타이어의 선택은 냉정했어요. 리스크가 통제 불가능한 한국보다 기회가 열린 유럽으로 간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지 마세요. 이게 금호타이어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 제조업 전반에서 조용한 탈출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오션, 옛날 대우조선해양 있죠? 노조가 파업하고 점거 농성하는 동안에 회사는 뭘 했을까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어요. 국내 투자는 주저하면서 해외 영토는 넓히고 있는 거예요. 현대제철은요, 포항 단조 공장 폐쇄한다고 하니까 노조가 반발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장은 문을 닫았어요. 패턴이 보이세요? 똑같아요. 노조는 외쳐요. 국내 일자리 지켜라! 회사는요, 겉으로는 협상하는 척해요. 근데 뒤로는 조용히 해외 부지 알아보고 생산 라인을 로봇으로 교체해버려요. 과거에는요, 기업이 떠난다고 하면 정부가 말리고 노조가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기업들은 이제 안 싸워요. 그냥 조용히 떠나요. 그리고 남겨진 건요, 텅 빈 공장, 갈 곳 잃은 노동자들 뿐이에요. 이 조용한 엑소더스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한번 떠난 자본이랑 설비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의 노조는 왜 이렇게 전투적이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지적해요. 바로 이중 구조예요.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4% 수준이에요. 근데 대기업 정규직만 놓고 보면요, 70%에 육박해요. 한국 노조 시스템은 기업별 노조예요. 우리 회사 정규직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구조죠. 이 구조 속에서 노조는요,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이들의 고통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철밥통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죠. 비정규직은 잘라도 된다. 근데 정규직은 절대 손대지 마라. 회사가 망하든 말든 약속한 돈은 내놔라. 이런 태도가 수십 년간 쌓이면서 기업은 정규직 채용 자체를 꺼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2016년 3월에 기업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법안이 시행돼요. 바로 노란봉투법이에요.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이랑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돼요. 삼성전자, 현대차, 금호타이어, 자기 직원뿐 아니라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랑도 협상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서 회사에 수백억 원 손해를 입혀도요, 회사가 노조원 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져요. 노동계는 환영하죠. 진정한 노동권 보장이다. 근데 경영계는요, 비명을 질러요. 내 직원도 아닌 사람들이 공장에 와서 라인을 세우는데 손해배상도 못 청구한다고. 그럼 한국에서 누가 공장을 돌리겠냐고요. 이런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2026년이에요. 금호타이어의 600억 원 폴란드 투자는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생존을 위한 도피였을지도 몰라요.
자, 다시 광주로 돌아와 볼게요. 2025년 11월에 일부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380명이 복귀했어요. 근데 나머지 700명은요,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는 이렇게 말해요. 한평 신공장 완공되고 광주 공장 완전히 복구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폴란드 공장은 착착 올라가고 있어요. 2028년에 폴란드 공장이 본격 가동될 때요, 한국 공장의 위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광주 지역사회는 분노하고 있어요. 지역 경제 다 죽는다. 이거 먹튀냐고요? 시의회도 나섰어요. 국내 투자 약속대로 이행하라. 근데 여러분, 이미 사인은 끝났고 송금 버튼은 눌러졌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물어요. 선배님들, 투쟁해서 월급 올리고 고용보장 받으시니 좋으세요? 근데 왜 우리를 위한 일자리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높이 쌓을수록 그 성벽 밖 세상은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요. 기업은 떠나고 하청은 말라 죽고 청년은 갈 곳을 잃어요.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제조업의 슬픈 자화상이에요. 금호타이어 사태는 우리한테 묵직한 질문을 던져요. 타협 없는 투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일까요? 노조는 승리했다고 믿을지 몰라요. 근데 그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일 수도 있어요. 집주인을 쫓아내고 얻은 텅 빈 집에서 혼자 만세를 부르는 꼴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00억 원이랑 같이 떠나버린 금호타이어의 마음, 과연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일자리는 안전한가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는 아직 한국에 남아 있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을 가져올게요.